한 6개월 만에 그 매를 맞았는데 그 잘못 다쳐서 귀에 그 고막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귀를 못 들어요. 그때 그 엄마의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저도 충격 먹었죠. 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때리고 뭔가 치고받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안 느끼잖아요, 북한 사회가. 왜냐하면 대화 잘못하면 이가 나고 손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맹간한 피하고. 그 엄마를 통해서 알았죠. 엄마가 자기 딸 둘인데 네? 그 막내딸이 여기서 남자 잘못 만나고 유산해서 네. 그 출혈해서 죽었대요. 그 애엄마가 신경이 변화오면서 맏딸을 데리고 중국을 갔는데 그 맏딸이 중국에서 그래도 농촌 남자인데 엄청 자기 딸을 이렇게 그 공주 모습을 한다고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네네. 여성들이 저렇게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산다고?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어머니가 야, 내 딸뿐 아니라 그 중국에 간 여자들도 보면 솔직히 중국에 또 가보니까 그런 삶은 아니지만 북한보다 나은 삶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전대받고 산다고. 중국 남자들은 그렇게 여성들을 전대한대요. 그때는 한국 소리는 잘 안 하더라고. 존중해주고 그냥 공주처럼 떠받들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중국 돈 100원 가지고 시컷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돈에 대한 걱정이 크지 중국은 많지 않다 하면서 자기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면 다시 중국 갈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날 보고 회계면 뭐하냐, 너 또 돈 얼마나 벌어? 뭐 내가 버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뭐 나나 그냥 거칠거리 할 정도로 먹고 살 정도로 그러지 말고 눈 좀 시야 좀 넓혀서 좀 그런 데도 나가보고 운인이다. 네, 나가라. 길을 알려주셨네. 그래도 저는 회계라는 그 직업에 대한 그 아직 이거를 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부심이 당시. 있지. 예,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는 거는 정말 이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막바지 먹고 살고 힘들고 뭐 꽃제비 생활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덜에 되면 가지 그렇게 왜 가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딱 나오는 시점에 보니까 2009년도 화폐 개혁이 딱 재개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공장도 어수선해지고 이제 먹고 살기도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두 가지 길이 생겼죠. 진짜 여기서 장사를 해서 뭔가 다른 길을 찾아보냐 아니면 탈북의 길이냐. 들은 소리도 있고 하니까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네. 일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천으로 해가지고 그 언니가 그때 결혼하고 살림을 했어요. 언니 돈, 엄마 돈, 내 돈 이렇게 해가지고 평성 다음 순천이잖아요. 네, 저쪽 함경도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내려가는 쪽에 바로 옆에 순천이 붙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평성은 이렇게 옷 가공이 유명하고요. 순천은 신발 가공이 유명해요. 북한도 지역마다 이렇게 가공업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 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신발을 덤에다가 저 북쪽에 가서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유통업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 길을 나섰죠. 엄마 돈, 언니 돈 다 긁어가지고 예, 장사하러. 그때는 전 재산인데. 예, 북한에서 이렇게 제 뭐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이렇게 경제적인 머리도 괜찮고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또 나는 나대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계산을 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신발이 이렇게 한 틀에 얼마면 이제 북쪽에서 얼마라는 이렇게 정보 수단이 있을 거잖아요. 전화로. 그러니까 얼마면 얼마 떨어지겠다. 완전 이렇게 논리적인 수학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 때려치우고 내가 자꾸 검열불을 붙으면서 이런 두 달 있다 나와서도 다녔어요. 회사를 다시. 회사를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뭐 가창고장이 좀 이게 보긴 봤는데 뭐 장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하던 그런 기법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막 분기표도 막 이렇게 뭐 맞지도 않게 막 해놓고 이걸 다시 수정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거를 집에 놨는데 해봤어요. 이 지금 뭐야 창고장 이거 해놓고 이거 뭐냐고 하니까 창고장이 싫다고 하죠. 이거 할 줄도 모르면 적당히나 닫혀놓지 뭐 이렇게 닫혀놨냐고 막 이렇게 해보고 막 이러니까 집에 딱 거기서 하기 좀 간두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충돌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둔다 해가지고 막 분기표를 딱 때려치운다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 신발 장사한 거네. 장사라도 하자. 그러지 않아도 2009년을 이거 뭐 화폐 개혁에서 돈도 안 들어가는 이 뭐 거지 같은 공장 미련 없다. 진짜 거지 같은 공장이다. 미련 없다. 신발 하려고. 해보자. 이렇게 돈은 없잖아요. 네.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언니한테 가서 언니를 설득하고. 예. 엄마나 언니 뭐 가족들은 또 저를 많이 믿잖아요. 그쵸. 예, 믿고 돈을 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순천시장을 훑었어요. 훑어가지고
일단 내가 한번 해산이랑 좀 가격이 맞더라고요. 해산은 가공업이 좀 남쪽만큼 발전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 쪽으로 가가지고 해산하고 연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럼 해산으로 한 번 왔다 갔나요? 아니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했나요? 2번 갔다 왔는데 막 힘들더라고요. 음. 이제 순천에서 이제 해산행이 뛰잖아요. 타고 해산까지 가는 노정이 거의 3, 4일 걸리고 가다가 연착되고 거기서 하루 쉬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피곤하고. 달리기가 힘들죠. 예, 달리기 북한에선 장사가. 달리기라고 해요. 맞아, 네, 달리기 장사. 장사가 너무너무 힘들죠. 저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물동량이 많았을 거고 신발이라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여러 개를 이렇게 다루면서 가야 되는 거라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근데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실은 일을 계속 하겠다, 혼자서 하겠다 이 생각 안 하고 해산에 가서 그 지역에 사는 이렇게 신발 전문 동업자를 하나 몰색하자고 내가 일단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동업자를 몰색해서 거기다 물건만 발송하면 되니까 네. 내가 왔다 갔다 안 하려고 그랬던 그럼 거죠. 나는 아래서 쏴주고 좀 믿음성 있는 동업자를 하나 잡자. 시발점은 나도 내가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네. 지역에 있는 동업자는 거기서 이제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얼마다, 어느 디자인이 맞는다.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디자인을 또 고르고 서로 이렇게 사람이 피곤하지 않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장사를 하죠. 요즘 그래도 휴대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사가 조금 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저는 휴대전화가 당시는 없고요. 이제 유선전화로 계속 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래서요? 여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까요? 시스템을? 이해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물건을 그쪽에 올려보내주면 그럼 그쪽에서 그거 물건을 받죠. 받아서 받아서 도매를 하든 소매를 하든 시장에 몽땅 널어놓는 뿌려주고 거죠. 그거 시장에서 돈을 걷어서 다시 돈을 나한테 내려오는 보내주는 시스템. 거죠. 그럼 여기서 돈을 받아서 다시 또 순천시장에 가서 그 해산 쪽에서 원하는 신발 디자인을 또 모아서 또 발송하고, 또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원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가 없기 전에는 사람이 물동량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녔습니다. 근데 유선전화가 조금 발달하면서 가지 않고 물동량을 평양에서 다른 지역에서 평양으로 쏴주는 사람이 서로 보상 대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육체가 편하게 장사를 그럼요. 했습니다. 두 번째 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올라가서 뿌렸어요. 한 번은 뿌리고 시장도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장사꾼들한테 물어봤어요. 내 디자인이 이런 건데 괜찮냐 물어보면 장사꾼들은 이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이 잘 나가더라, 이 디자인은 잘 안 나가더라 라는 어떤 정보를 받고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득을 보고 없앴어요. 그쪽에 있으면서 여자를 하나 알게 됐어요. 그 여자하고 소통도 많이 하면서 우리 일단 한 번만 같이 나랑 왔다 갔다 보자 해서 일단 둘이 같이 내려왔어요. 해산에서 네. 와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본인이 이렇게 그 시장에서 본 안목으로 디자인 치는 거 있고 이분이 더 나보다 오랜 경험이 있고 본 안목이 있으니까 좀 봐달라. 그렇죠. 믿는 거죠. 일단 보고 그에 맞게 나도 이제 돈을 하겠다. 처음에는 성공이 됐잖아요. 나 혼자는. 이렇게 왔는데 같이 와서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때는 내 나이가 30살 되기 전이니까 이 엄마는 40대 후반이었어요. 아주 장사에 노련하죠. 나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냥 행액이고 우욕만 앞서는? 우욕만 그래서 앞서는 어떤 일이 계산만 정확하지 우욕만 앞서지 이렇게 사람을 안목을 잘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기당했구나? 향후에는 그 엄마한테 사기당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신발을 해서 그 신발 이렇게 와서 논의를 했죠. 자 우리 서로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돈을 여기다 합심해서 이거 좀 해보자. 근데 이 엄마가 딱 얘기를 나 화폐 개혁하면서 그때부터 돈이 얼마 많이 안 돌아간다. 나 얼마 못 내겠다. 그럼 내가 7을 부담할 테니까 있는 것만큼만 부담 이렇게 해라 해서 7대3 대신 이득금은 5대5로 먹자. 내가 할게. 서로 믿고 좀 해보자. 난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막 뭐를 믿고 어디오고 뭐를 믿고 거기다 물건을 발송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를 믿고라는 게 몰랐어요. 그냥 머릿속에는 이게 사람을 너무 믿은 덕분에 제가 어쨌든 한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행을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막 팔딱팔딱 뛰는 이런 소녀의 스타일이었고 그 어머니는 진중하고 이런 묵직하고 막 이런 이미지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믿음성이 간 거예요. 믿음직스럽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랑 같이 딱딱 치다 보니까 가격도 탁탁 같이 내리칠 줄도 알고 그쪽에서 뭐 이게 신발 한 틀에 뭐 이해하면
뭐 10,000원이야 20,000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면 됐어 해가지고 노련하게 상대방 장사꾼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아주 유도리를 잘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면 보니까 이 엄마 참 이게 장사 수단이 참 좋다. 딱 그렇게만 본 거지. 사람 속을 어떻게 깊이 못 보잖아요. 한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일 네.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제일 어렵죠. 근데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뒤쪽에서 할 건데 저희 엄마도 장사하면서 정말 여러 번 당했습니다. 제가 중국 돈으로 많이 벌어다 가져다 주면 새파랗게 젊은 년에게 엄마가 막 한 500달러씩 가져다가 물 먹이고 그래서 저 정말 우리 엄마 석석했습니다. 근데 순진하면 장사를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기면 앞에 이렇게 흑막이 씌어가지고 얘가 자기를 사기칠지 어쩔지도 몰라가지고 몰라요. 50이 다 되는 우리 엄마가 20대 초반한테 당해가지고 정말 저도 그때 너무 어이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북한 같은 그런 암흑의 세계에서는 남의 돈을 가져다가 날아가는 돈을 쳐가지고 내 거를 만들면 그게 승자다. 양육강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쵸. 저는 지금도 참 이렇게 많이 생각이 많아져요. 좀 열악한 나라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사기꾼이 더 많은 거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어떻게 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같이 쳤잖아요.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같이 올라와서 같이 뿌렸어요. 네. 뿌리고 그 돈을 거기에는 그 엄마 돈 30%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득금을 이렇게 엄마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득금만 좀 그 엄마 주고 다시 그 돈을 안고 제가 내려왔어요. 네, 그때는 이모 했지. 이모 이제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 신발 이거 이런 디자인은 여러 알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조금 더 쳤어요. 사가지고 그걸 또 다시 보냈어. 네, 수화물 몇 행, 몇 열차, 몇 번 수화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며칠이면 뿌릴 수 있냐? 그러니까 4일은 걸린대요. 그래서 4일 동안 기다렸어요. 한탕은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탕은 됐어. 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잖아요. 네. 아하, 이 엄마구나. 되는구나. 다시 또 받았죠. 받아가지고 해는 이득은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득이 얼마 안 났어. 근데 시작부터 잘 되겠어요. 얼마나 순진하나 봐요. 진짜 하다 보면 뭔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거기서 나도 내 이득금은 조금 챙기고 다시 또 쏴서 올려보냈죠. 두 번째. 그다음부터는 훌 날았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이모가? 없어졌지. 그 4일만 기다렸죠. 이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아. 그래서 좀 안 되는가 보다. 3일만 더 기다리자. 그럼 이제 한 줄이잖아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돈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몇 열차, 어느 열차원한테 돈을 맡기겠다 하면 그 열차원이 자기 수수료 떼고 그 돈을 우리한테 갖다 주잖아요. 네. 근데 열차원을 계속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네. 돈을 준 거 있냐? 네. 없대. 이제 한 줄 딱 됐는데 그다음부터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엄마 돈도 지금 다 들어가고 이게 언니 돈도 들어가고 게다가 장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외상을 준 분이 있어요. 순천에서 얘가 똘똘한 게 잘해주네. 빚에 시달리죠. 외상을 갚아줘야 돼요. 외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제일 난감하죠. 근데 부모나 뭐 언니나 이 돈보다 지금 남의 외상 값을 한 게 너무 지금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달게야 되는 거지. 이제부터 달긴다고 하지. 내가 이제 단련 받아야 될 상황이니까. 외상을 가져간 사람은 여기 와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끊임없이 찾아갈 거란 말이죠. 이제 남한처럼 이제 부채값을 받는 데 대한 사채업자들이 이렇게 막 사람 닳거듯이 그렇게 닳는 거예요. 막 이 갔나 무슨 사기꾼 갔나라 해서 사기꾼 취급하면서 내 돈이 안 되면 그냥 뭐 무슨 소리 다 나오잖아요. 쓰레기 막 별의별 소리 다 남자 나오잖아요. 그리고 군대까지 앞세워가지고 집에 와서 가장짐을 들어가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나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이 지금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아유. 나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항상 그랬어요. 계속 가만히 있어라. 넌 너무 좀 이렇게 설레발치지 마라. 나는 네가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좀 그 욕심인지 뜻은 뭐 도전이겠지. 나도 어떤 딴 거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나는 네가 너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안 무난한데 항상 어머니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젊었고 진짜 도전이 강했던 것 같아. 될 것 같았는데 이제 결과는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는 집. 근데 혹시 그 여자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집 알아요? 해산의 알죠. 집은 알아요? 그럼 가야지. 그래서 간 게 제가 해상까지 오게 된 거고 네.
일단 뭐 찾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혜선이 집에 가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없어요. 왜요? 남편하고 애만 있고. 왜요? 남편도 끝까지 모른대. 어디 간지 모르겠대요. 중국 간 건가? 모르죠. 그냥 거기서 북한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남편도 사기꾼일지 알아요. 아. 그렇다고 그 남편하고 아들하고 살았는데 처녀애가 가서 그 해산 땅에 가서 해산에 가면 무섭죠. 전 못 가봤습니다. 아랫사람들은 해산 가면 무서워요. 네. 또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막 어떤 느낌이? 오스크리하고 막 깡패들이 많은 것 같고 막 남자애들도 막 무리로 이렇게 있고 막 강간이나 뭐 살인이 많은 데가 해산으로 해산이요? 많이 주목돼요.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렇군요. 그럼 그 해산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집에 가니까 우리 마누라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안 와왔다고 하죠. 장사한다고 갔는데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기 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아가씨 혼자 가서 뭐 네, 내가 싸울지도 그 모르지.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지역에 가서 뒤집어 엎겠냐고. 뭐라고 뒤집어 엎어요. 내가 힘도 없는 게. 그니까요. 우연히 시장에 뭐 갈 데가 시장밖에 없으니까 없죠. 사람을 찾으러 가니까 이렇게 남쪽 사람들은 대화를 안 해도 이렇게 입은 것만 보면 딱 느낌이 와요. 달라요. 원래 북한에 있을 때 아래쪽 사람과 위쪽 지역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걸어오는 것만 봐도 이거는 얘는 외부 사람이구나라는 거. 외부 사람이구나. 외지인. 외지인. 그러니까 타깃이야. 그래가지고 한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시장에서 계속 날 반 것 같아요. 꼴찌하면 시장에 올라가고. 왜냐면 사람 찾으러 다닐 때가 시장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여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 여자가 얘기하는 게 너 집 어디냐? 평상에서 왔다. 그 상황이 이렇게 됐다 얘기를 쭉 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여자가 대화가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중국 안 갈래?